예, 다음은 이제 기능코 성형에서 미용적인 부분 두 번째,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재료는 일단 종류별, 그 다음에 부위별로 제가 그냥 간단히 나눠봤는데요. 종류별로는 인공 조직이냐, 아니면은 기증 조직이냐, 즉 생체 조직이냐, 혹은 이제 자가 조직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인공 조직은 뭐 실리콘, 고어텍스, 메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기증 조직으로는 이제 동종진피, 주로 이제 환자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동종진피인데, 제일 대표적인 제품이 메가돔이랑 알로돔입니다. 제가 이거 두 개 차이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증늑연골, 요거도 아주 많이 쓰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저희 병원에서는 안 씁니다. 보통 이제 기증늑연골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말 연골도 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람에서 기증받은 늑연골도 안 쓰기 때문에 말 연골은 아예 둘 다 뭐 아예 병원에 들어와 있지 않고요. 요것도 많이 쓰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자가 조직은 엉덩이에서 채취한 이제 자가 진피, 그 다음에 늑연골, 그 다음에 자가 비중경연골, 귀연골,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부위별로 어떤 조직을 쓸 수 있느냐, 요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콧대는 뭐 이런 재료들을 쓸 수가 있고요. 늑연골은 쓰는 경우도 있는데, 늑연골은 이제 콧대에 쓰면은 와핑이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늑연골을 채취했을 때 이렇게 똑바로 보이고 이걸 실리콘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넣는데, 나중에는 늑연골이 이렇게 와핑되는, 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콧대는 잘 쓰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코끝에는 뭐 자가 비중경골, 귀연골, 동종진피, 자가진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비주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씩 부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콧대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오해도 많고, 실리콘은 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 혹은 실리콘이 넣으면 무조건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리콘이 코 성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부작용이 가장 많이 보고된 것 중에 하나이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장 안전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실리콘을 올바로 사용하기 전에, 실리콘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몰랐을 때 L형 실리콘이나 또 코끝까지 실리콘을 삽입한 경우 등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와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에 대해서 편견이 생긴 것 같은데, 실리콘을 안전하게 사용하면 가장 안전한 재료입니다. 즉 이런 L형 실리콘이나, 그 다음에 이런 실리콘은 보통 이걸 쓰긴 하는데, 이렇게 절단하지 않고 코끝까지 다 실리콘을 한 경우에는 캡슐레이션이 잘 형성이 되지 않고, 코끝에서도 이제 염증을 유발하면서 탈출되거나 모양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만 사용하지 않고 하회측 비연골 위쪽으로만 안전하게 삽입된 경우에는 실리콘을 둘러싸고 우리 인체가 캡슐을 형성해서 비교적 안전하게 위치하게 되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하회측 비연골 위쪽으로 해서 코뼈 위쪽까지 삽입을 하게 되는데, 코뼈에 그럼 피부 밑에 들어가냐, 아니면 뼈 위에 바로 얹혀야 되냐, 어느 깊이에 넣느냐도 중요한데, 뼈에 바로 닿게, 그러니까 뼈의 골막까지 벗겨서 골막이랑 그 뼈의 사이에 실리콘을 삽입을 해야지 실리콘이 고정이 돼서 위치하게 됩니다. 그냥 구멍만 파가지고 실리콘만 박아놓으면 이렇게 만졌을 때 막 양옆으로 흔들리게 되는데, 골막 하층에 삽입되어야 실리콘이 고정되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재료고, 다양한 제품군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어텍스도 뭐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데,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고어텍스인데, 보시면 약간 스펀지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 고어텍스는 오히려 실리콘보다 진피 조직처럼 이렇게 야들야들한 재료인데, 진피처럼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인공 재료라는 그러한 재료고, 실리콘보다 이제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하고 거부 반응이 적다는 장점이 보고되어 있는데, 사용 방법은 실리콘과 동일하게 하회측 비연골 위쪽 골막 하층에 삽입이 되어야지 안전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동종진피인데요. 동종진피는 이제 메가돔, 알로돔 이렇게 두 제품이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요거 이제 오늘 재수술하신 분이 한 분 오늘 경과를 보고 가셨는데, 6개월 만에 오셨는데, 제가 이분이 이제 재수술을 할 때 늑연골로 이제 코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콧대에는 실리콘을 넣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분인데, 실리콘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해서 본인은 이제 동종진피를 하고 싶다 해서 동종진피를 쓰신 분인데, 6개월 만에 오셨는데 코끝은 너무 이쁜데 이 콧대에 진피 삽입됐던 부분들이
흡수가 너무 많이 돼서 조금 부자연스러운 라인이 된 경우가 오늘 오셨다고 하셔서, 저는 동종진피를 이제 콧대에 넣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문제가, 제가 수술방에서 이렇게 동종진피를 넣고 이쁘게 하고 나왔다고 해도 흡수에 문제가 있어서 모양이 예측이, 사실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자 입장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수술을 한다는 게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권유를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실리콘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또 그렇다고 물론 자가진피도 흡수가 되지만 자가진피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동종진피나 뭐 이런 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이 자연스럽고 거부 반응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주변 조직과 유착돼서 제거가 어려운 단점이 있고, 예전에 어떤 분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진피로 수술받고 저희 병원 오셨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진피가 흡수가 그냥 대칭으로 되면 그나마 나은데 자가진피로 하셨었거든요. 대칭으로 되면 나은데 조금만 남아서 콧대 일부분이 마치 알맹이처럼 만져지는 그러한 환자분들도 있어서, 요 흡수 때문에 동종진피나 자가진피는 콧대에 별로 권유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동종진피는 메가덤, 알로덤 이렇게 두 종류의 제품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메가덤입니다. 이 동종진피는 이렇게 실리콘 모양을 깎아서 코끝대에 두껍게 넣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매부리를 치고 조금 거칠게 만져진다거나, 혹은 피부가 얇아서 실리콘의 윤곽이 너무 보이거나 할 때 이렇게 얇은 진피를 덮어서 그러한 거칠게 보이는 부분들을 덮는 경우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형물로서의 동종진피는 이제 흡수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적으로는 잘 쓰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메가덤과 알로덤 두 제품이 조금 생산 공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졌을 때 조금 조직의 성상이 다릅니다. 알로덤 같은 경우는 딱 꺼내서 이제 생리식염수에 담그면, 메가덤은 바로 이렇게 부들부들해지는데, 알로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지 단단했던 게 말랑말랑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껴지기에, 이건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느껴지기에 알로덤이 조금 더 흡수가 그래도 그나마 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저희도 메가덤이랑 알로덤 둘 다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이제 상황에 맞게 그거는 다르게 쓰게 됩니다. 자가진피는 이제 아주 안전한 재료입니다. 본인 재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콧대에 쓰기에는 이제 조직 흡수로 인해서 모양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엉덩이 쪽에 아주 보기 안 좋은 흉터가 남는다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고, 이게 이제 자가진피를 저희가 채취해서 사용하기 직전에 촬영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늑연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콧대는 이제 와핑 현상 때문에, 그리고 모양 자체도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잘 쓰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코끝은 이제 인공 조직이 사용 불가능합니다. 요 비주 말고 지금 코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공 조직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코끝에 실리콘을 넣는다거나, 혹은 코끝에 뭔가 다른 플라스틱 같은, 메쉬 같은 그런 조직을 사용하면 이거는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코끝에는 인공 조직을 넣으면 안 됩니다. 동종진피는 괜찮습니다. 생체 조직은 물론 이제 늑연골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인공 조직은 사용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제 늑연골처럼 아주 경도가 단단한 것들은 이 코끝에다가 각져놓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표현이 불가능해서 늑연골은 사용하지 않고요. 비중계 연골을 주로 저희 병원 사용을 하는데, 사실 더 좋은 거는 귀연골입니다. 귀연골이 이제 더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귀연골의 표현이 더 자연스러워서 귀연골이 좋긴 한데, 추가적인 절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중계 연골을 이렇게 마진을 이렇게 예쁘게 부드럽게 깎아서 적절히 절삭해서 사용하면 비중계 연골로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해서, 저희는 주로 비중계 연골을 사용하고, 환자가 뭐 코끝은 귀연골로 꼭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귀연골을 채취해서 하기도 하는데, 굳이 또 추가적인 절개를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거는 술자마다 조금 성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종진피도 아주 야들야들한 재료라서 표현이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코끝에 넣을 수 있고, 대신 이제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자가진피도, 저는 자가진피를 코끝에 사용하는 거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나왔던 그 자가진피를 콧대에 쓰고 남으면 요 끝에다가도 비중계 연골 위에 덮어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게 있으면 사실 요걸 안 쓰고 요걸 쓰게 되죠. 요게 있으면 무조건 요걸 쓰고요. 코끝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비주입니다. 비주는 이제 튼튼하게 비중계 확장 이식이든
이식을 통해서 튼튼하게 이제 세운 다음에 코끝에다가 이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비주가 쓸만한 재료가 별로가 없습니다. 인공 재료는 당연히 안 되고 코끝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고, 또 너무 부드러운 재료를 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둥으로서 밑에서 위를 다 받쳐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도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인공 조직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증 늑연골은 저희는 이제 부자연스럽고 문제가 돼서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기증 조직은 저희는 안 쓰고, 그럼 결국은 자가 조직 중에 단단한 걸 써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비중경 연골이랑 늑연골밖에 없습니다. 그럼 귀연골을 왜 안 쓰냐? 귀연골은 보시면 제가 이거 사진을 일부러 넣었는데 딱 봐도 부드러워 보입니다. 귀연골은 비중경 연골과 다르게 되게 조직이 연하기 때문에 기둥으로 세우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연골은 잘 쓰지 않고, 하나 이제 요게 이제 비중경 연골이고 귀연골인데, 보시면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경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귀연골을 비주에 쓰기는 조금 어렵고, 하나 이제 우리가 요즘에 각광받는 재료 중에 하나가 메쉬입니다. 주로 이 제품을 이제 비주에 사용하는 병원들이 많은데, 경도는 이제 경도랑 두께가 비중경 연골이랑 비슷하고, 이 메쉬는 인공 조직입니다. 이 PCL이라는 재료가 주로 많이 쓰이는데, 이 PCL은 녹는 실로도 만들어졌던 재료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쓸 수 있는 인공 조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몇 번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모양도 잘 표현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술자 입장에서는 저런 거를 한번 사용했을 때 저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이후에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도 좀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메쉬는 거의 안 쓰고, 다 비주는 자가비중경 연골이나 늑연골로만 시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메쉬도 별로 비주에 사용하기를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쉬는 결국은 우리가 코 성형에서 쓸 수 있는 데는 코끝에 당연히 못 쓰죠. 단단하니까. 콧대에도 못 쓰죠. 결국은 비주에 쓰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걸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비중경 연골이 이제 가장 비주에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양이 적거나 매우 약한 경우가 간혹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중경 연골을 겹쳐 쓰거나, 혹은 정 안 되면 뒤쪽에 있는 비중경 뼈를 조금 얇은 부분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보강해서 쓴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늑연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증늑연골은 염증의 가능성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나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모양이 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잘 사용을 하지는 않고, 늑연골은 자가 늑연골만 사용하는데, 아주 비주에 쓰기에는 아주 적합한 재료입니다. 단단하고 양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조각을 해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늑연골이랑 자가 비중경 연골은 아주 쓰기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쉬는 방금 설명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연세위드 기능코 성형에서 미용적인 부분에서 사용하는 재료들, 뭐 술식들 이런 거 설명을 드렸는데, 이비인후과라고 해서 주로 이제 오셔가지고 기능적인 부분은 이제 뭐 납득을 하시지만, 미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형외과만큼 그 모양을 잘 잡아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미용적인 부분은 결국은 술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술식은 정해져 있고, 그러한 술식들을 사용해서 환자의 코 모양을, 외부적인 모양을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 놓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사실 물론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미묘한 조작들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조금 더 익숙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술자의 미적인 감각이고, 그리고 수술에 얼마나 능숙하고 그 술식을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느냐가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연세위드 이비인후과에서는 제가 수술한 환자분을 그날 바로 사진을 편집을 해서 블로그에 올려서 다른 환자분들도 보게 하고, 그 환자가 퇴원하기 전에 그 사진을 보여주고 원본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가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미용적인 부분에서도 환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단순한 코 성형이 아니라
비틀어진 구조들을 바로 잡고 기능적인 것들을 올바로 만들어줘서 코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다 살려놓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코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미용적인 개선도 원하신다고 하시면 저희 연세 위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